뭐 그건 그렇고 이것이요. 그건 그렇고 빨리 책을 끄지면 내 생각을 하셔야죠. 자, 오늘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죠, 그렇죠? 이 앞 시간에 우리가 100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101번부터 한번 바꾸려 할게요. 빨리 끄좀 해보세요. 101번 제가 안 풀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유형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4번의 이 앞 시간에 옛날에 제가 102번 문제는 풀었었던 거였죠? 안 나요? 안 풀었어요? 네. 자, 102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2x 더하기 얼마? 3fx. 자, 다시 한 번 더요. 2x 더하기 7. 그런데 최종적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나갔었을 때 x의 3승 더하기 1분의 fx의 전체의 3승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값을 지금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항상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곱하기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x의 3승분의 1을 곱하거나 혹은 x분의 fx 이런 값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 거면 5면은 똑같이 x분의 1을 곱하기 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x를 일단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x분의 1을 곱하면 부동항은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여기는 뭐가 돼? 2 대답해 x분의 3 x분의 fx 그 다음에 2 x분의 얼마? 7 부동항이 안 바뀐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내가 리미트를 취할 거야. 그러면 이 앞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지? 원래 뭐한다? 크다 작다 이런 것이 극한을 이렇게 빵 채워버리면 이것의 결과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내가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니? 기억나니? 저기는 안 같아요. 기억나니? 아니 이놈아 x분의 1 있고 x 더하기 1분의 1이 있는데 뭐가 더 크냐고. 양수이면 당연히 x가 더 크지. 극한을 채워버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뭐한다? 같아질 수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따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은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의 결과는 바로 2가 된다 이런 소리지. 왜 그렇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2가 된다.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자에 똑같이 x의 3승분의 1을 x의 3승분의 1을 곱하기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뭐가 되지? 뭐가 돼? 1 x의 3승분의 1이 되고 x분의 fx의 전체의 3승 이런 꼴이 되겠지. 이해됐니? 예.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0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1이 됐을 거고 이거의 결과는 2다라고 했어. 2의 3승 얼마나 돼? 8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 10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105번. 자기분 한번 해보십시오. 뭐하고 빠른 문제로 풀어보지? 안 나면 볼펜으로 하셔.
100인데 예. 뭐 이렇게 푸는 게 어려운데 자, 잘해보세요. 자, 어떤 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말의 뜻은 바로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내가 최종적으로 x를 무한대로 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x는 양수라는 소리야. 따라서 자동으로 똑같이 먼저 4x를 더해. 4x를 더한다고 부동항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다 4x를 더해. 여기다 4x 더하면 없어지고 여기에다 4x를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하면 똑같이 x의 제곱분의 1을 x의 제곱분의 1을 곱하기 할 거란 말이지. 그 말의 뜻은 x분의 fx의 전체의 제곱이 되므로 x분의 fx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따라서 자방법은 다 똑같이 x분의 1을 곱하는데 x는 양수라니까 그러니까 부동항이 바뀔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4가 되고 x분의 1이 되고 여기는 x분의 fx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4가 되고 x분의 1이 되고 여기에다 나는 리미트를 취할 거야.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시죠. 이걸 취할 거란 말이지. 그럼 부동항의 방향이 이렇게 같다라는 걸로 변한다니까 리미트 뭐라고? x는 무한대로 갈 거라고.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시죠. 이걸 내가 지금 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값은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결론적으로 4가 된다 이런 소리죠. 한편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전개하라는 뜻이야. 따라서 전개를 해줬더니 얘는 뭐가 되냐? 2 x분의 1 x의 제곱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는 x분의 fx의 전체의 제곱 뭐 이런 우리가 꼴 자체가 나타나겠지. 그럼 무한대변의 상수는 이건 다 0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x분의 fx가 지금 4이므로 4, 4, 16을 2로 나누어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정답은 8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5번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요. 원래는 제가 이 활용 문제를 쭉 다 해주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간 좀 줄어들어서 일단은 한 문제를 풀고 여러분께 한 문제를 시키고 여러분 집에서 문제 풀어오면 검사를 해주고 질문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단침으로 좀 나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106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106번. 자, 기본적으로 이 활용 문제에서 여기의 활용은 어떤 활용이냐면은 바로 뭐한다? 극한의 활용이에요. 뭐라고? 극한의 활용. 극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지? 다가선다.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다가선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점을 나는 앞으로 t, ft 이런 식으로 놔줄 거야. 나는 다 움직이는 점을 뭐라고 볼 거라고? t,
뭐 FT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줄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중요해.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106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좀 돼 있냐? 자, 이런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림을 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H라고 돼 있고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돼 있냐? A라는 점의 좌표가 3,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P. 그래서 P라는 점이 X, Y.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안 나왔으면 움직이는 점을 P, 얼마 이런 식으로 놔주면 돼요. 그럼 나와 있어. 그럼 말 한번 잘 들어봐 볼게요. 자, 이 H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대답해야 돼. 여기를 봐, 여기를. H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X, 0 이렇게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여러분 교재에서는 여기가 지금 Q라고 되어 있는데 Q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그렇지, X,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이게 뭐야? 3이야? 3 우극한 pH 여기 자극한 우극한 뭐 물론 중요하긴 한데 뭐 대충 생각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PQ야. 나 잘 들어. P라는 점의 좌표는 x, y야. Q라는 점의 좌표는 x, 2야. 그럼 PQ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y 빼기 2. 그래서 PQ의 길이는 y 빼기 2분의 이해됐어? 그런데 누가 움직여 지금? 리미트 x는 3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 y도 뭘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x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식이냐라고 봤더니 y라는 값이 루트 2x 빼기 2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 y의 값 대신에 얘를 갖다 대입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섰을 때 y의 값 대신에 뭐라고? 루트 2x 빼기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AQ의 길이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이 길이는 얼마일까? 그렇지. x에서 여기는 3이 되니까 x 빼기 3이 되겠지. 뭐라고? x 빼기 3. 그런데 여기에 봐보세요. x. 여기 x니까 어때요? 그냥 쓰면 돼요. 뭐라고? x 빼기 3. 자,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물론 대입해봐야 되겠지? 대입해보면 당연히 0분의 0꼴이겠지.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그렇죠.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분자분의 뭐한다? 이거 더하기 이거 뭐라고? 루트 2x 빼기 더하기 2를 분자분에 똑같이 곱하기 하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분모는 2x 빼기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아니 합차 공식이니까 이놈아. 그러니까 뭐가 돼? 2로 묶어주면 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제 분자분의 x 마이너스 3, x가 3으로 다가서니까 분자분의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자, 그런 인수를 서로 없애주면 이제 갖다 대비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소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정답 뭐가 되냐? 2분의 일단 3을 갖다 대입해줘. 그럼 뭐가 돼? 2 더하기 4.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온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109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한 문제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H자는 X 좌표를 X로 잡아도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H요? H요? 제가 P부터 먼저 잡았잖아요. 문제를 읽어봐야지 너가. 아, 내가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라 걔가 지금 이미 잡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저와 3번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분의 1 x의 제곱. 자, 이게 2차 함수야.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2차 함수라는 소리지. 이것의 그래프, 이거의 그래프 위에 점 P에 대하여 점 P와 원점 O를 지나며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리고 뭐한다? y축에는 원 C가 있다. P가, 자, 이 P라는 이 점은 뭐였다는 소리니?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에 y의 좌표를 찾아보시오, 이런 소리야. 예. 그러니까 이 C라는 이 점의 좌표를 뭐 0,y 혹은 뭐 C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내용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렇지? 네. 둘째, 지금 누가 움직여? P가 움직여. 예. P가 뭐한다? 이 점을 쭉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디로 간다고? 원점으로 다가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t, 2분의 1 t의 제곱이라는 어떤 점의 좌표가 되겠지. 예. 그러면 나는 지금 뭘 구하고자 하는 거니? 리미트 t가 어디로 다가선다고? 원점 5로 다가섰을 때 누구를 구하는 거야? C가 어디로 다가서는가? 이걸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야. 예. 따라서 나는, 자, 여기 봐보세요. 움직이는 놈이 누구니? T가 움직이지? 예. 그러니까 T하고 C 사이의 관계를 내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소리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나는 그 관계를 뭐한다? 알아내야 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예.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뭐는 똑같?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때? 똑같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C.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 구하는 거 알잖아요. 설마 모르진 않겠지? 루트. 자, 여기 빼기 여기의 제곱, t의 제곱 더하기 이것 빼기 이것의 제곱 얼마가 돼? 대답해.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 거리가 바로 c다 이거지. 따라서 자동문의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왼쪽은 뭐가 돼? 루트가 사라져지겠지. 결론적으로 t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t의 4승 마이너스 2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니까 뭐가 돼? ct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c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지. 나는 t를 c로 고치는 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되니? ct의 제곱은 뭐가 돼? 4분의 1 t의 4승 더하기 얼마? t의 제곱 이렇게 돼요. 네. 자, t는 일단 양수 쪽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t분의 1을 곱하기 할 거야. 그러면 c는 뭐가 돼? 4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리미트 t가 0으로 다가섰을 때 c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이다. 자, 나는 0 갖다 대줘도 돼, 안 돼? 돼요. 돼. 분모를 0이 되게 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110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아, 왜 내가 지금 이걸 하냐고요? 아,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내가 할 일 없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활용 문제를 좀 대성하겠습니까? 아, 활용 문제는 나도 어려워요. 물론 이제 나는 지금 이제 뭐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쉽다는 걸 알지만은 여러분한테는 활용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맞춰버려야 된다니까. 아, 그래야 1등급이 된다니까. 내 말을 믿어. 아니 2학기 때 1등급 한번 만들어봐야지. 그건 못 만든단 말이야. 더구나 뭐 이게 9등급 체계도 아니고 5등급 체계에서 1등급을 못한단 말이야.
자, 저를 좀 보십시오.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자, 이 어떤 사각형의 면적이 SR이래. 예, 사각형 면적을 알아줘야 될까요?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임으로 스몰 r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주면 이건 당연히 직각으로 만나겠지. 그렇죠? 왜요? 이게 원의 중심과 중심이고 이걸 연결을 하고 이걸 저기 뭐야 이 원과 이 원에 만나는 교점을 내렸어. 이 두 점을 내리는 것은 원의 중심과 중심하고 연결하는 것과 항상 수직으로 만나겠죠.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 3이야 3. 이 길이가 3이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니? R이죠. 아니 이 길이가 R이니까 이 길이가 R일 거 아니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바로 뭐 한다는 소리니? 바로 이 놈과 이 놈이 만나는 바로 이런 어떤 교점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일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일까? 내 마음대로 잡으면 되지. A 이것이. 그럼 물어봐보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일까? 그렇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가 돼? 3-A가 되지. 다시 한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그러니까 면적을 구할 때 뭐가 되겠어? 2분의 곱하기 3 곱하기 H 곱하기 2.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다시 한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하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나온다니까. 이 커다란 이 삼각형의 면적. 이해돼? 아니면은 여기 이 R만 구하면 될 거 아니니? 이 R만. 그렇지?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이 나오고 곱하기 2 하면 바로 이 부분까지 면적 SR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SR이니까 어떤 식이 돼 있으면 돼? R에 관한 식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R이니까 이 높이도 뭘로 고쳐주기만 하면 돼? R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하고 같겠지. 다시 한번. 왼쪽 삼각형 이거 우리 저기 중3 때도 여러 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줘. 얼마 돼? 9에서 여기에서부터 A까지의 제곱을 빼줘. 얼마 돼? 3-A의 제곱을 빼준 이 값은 어디에서? R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뭐를? R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빼준 거하고 같겠지. 나 지금 뭐를? 이 A를 R로만 고쳐주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H를 우리 다 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야. R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지. 따라서 이거 정계적 뭐가 돼? 9 빼기 여기 뭐가 돼? 9 마이너스 6A 더하기 얼마? A의 제곱. 다시 한번. R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지. 구하고 9가 없어지겠니? 이렇게 계산하니까 6A 마이너스 A 제곱 R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A 제곱 없어지겠지. 이해돼? 따라서 A는 뭐가 되니? 6분의 1 R의 제곱. A는 6분의 1 R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높이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니까. 뭐의 제곱에서? R의 제곱에서 이 A 이거의 제곱을 빼주면 돼. 뭘 빼주면 돼? 36분의 1 R의 4승을 빼주면 된다. 이게 뭐라고? H의 제곱이 된다. 이 H의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루트를 빵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이건 뭐 R 루트 이렇게 되겠지. 1 빼기 36분의 1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네. 자, 그럼 면적 SR은 어떻게 될까? SR은 대답해. 원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위에 면적이 나와. 곱하기 2를 할 거라고.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겠지. 밑변은 뭐가 되지? R.
높이는 뭐가 되지? 이거죠. 네. 이거. 그러니까 R의 제곱 루트 1 마이너스 36분의 1 R의 제곱. 이걸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 리미트 R은 6으로 나갔을 때 뭐가 돼? 6 마이너스 R의 루트분의 여기까지 대입했죠. R의 제곱에 루트 뭐가 돼? 1 마이너스 36분의 1 R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뭐 이제 분자함에 똑같이 내가 6 마이너스 R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지? R이 6으로 나갔으니까. 넓이 2배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된다니까 원래는. 그런데 두 개가 있으니까 2를 해야 되므로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된다니까. 밑변은 뭐가 돼? R이 되고 높이는 4라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일단은 이거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6-4 분자면 얼마를 곱하게 하자고? 이것을 이렇게 끄집어내 버리니까 더 힘든가? 그냥 여기에 이게 우극한. 그러니까 우극하게 넣어도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봐봐. 이게 지금 H지? 밑변은 이것이 되고 뭐가 지금 이게 H가 이렇게 되고 밑변을 R을 곱하게 하니까 R이 제곱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 그렇지?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 이것도 자 6을 끄집어내버릴게. 이거 좀 귀찮긴 한데 6을 끄집어내버릴게. 그럼 뭐가 돼? 6 R의 제곱. 6 끄집어냈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36분의 뭘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들어. 이거 여기까지. 자, 여기 36분의 뭐가 돼? 36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 통분을 시키면. 얘를 끄집어내니까 얼마가 돼? 6분의 R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얼마가 돼? 36 마이너스 R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쓰냐고 6분의 R의 제곱에 루트 36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위에 거 인수분 할 수 있을까? 합차 공식으로 6 마이너스 R, 6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씁니다. 루트 6 마이너스 R, 루트 6 플러스 R 이렇게 쓰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R에다 6을 갖다 대보니까 여기는 6이 되고 6 루트 12 맞죠? 12는 뭐가 되지? 4, 3, 12 12 루트 얼마? 3 뭐 더하기 빼기가 틀리지 않았으면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요? 자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 드디어 자, 우리가 연속, 두 번째로 들어갈 겁니다. 이 두 번째를 해야지만이, 이 두 번째를 해야지만 여러분 이제 미분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어떻게 하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자료를 좀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원에서 뭘 배웠다고? 극한이라고 하는 걸 배웠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성질,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가지고 뭐 한다? 무한소분의 상수. 그 다음에 무한배분의 상수, 그 다음에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배분의 무한배,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무한배 빼기 무한배,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뭘 배웠었냐면 마지막 하나로 뭐 한다? 어떤 극한값이 어떤 극한값보다 뭐 한다? 크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여기에다 리미터를 빵 채워버리면 뭐 한다? 같다라는 조건까지도 따라온다.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성질에서는 뭘 배웠지?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뭐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새로운 그 식도 뭐한다?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이런 성질을 배웠죠. 자 이제 우리 뭘 배웠냐면 바로 연속의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함수의 연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아주 간단해요. 뭐한다? 첫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서로 일치하면 바로 x는 a에서 연속이 x는 a에서 뭐한다? 연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y는 fx라는 식이 있었을 때 뭐 그렇다는 소리죠. 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떤 함수 fx라는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치자. 이런 그림이 있다. 이게 y는 fx라는 식이야. 그럼 이것은 첫 번째 뭐가 존재하지 않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네. 왜? 자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던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함수값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서 얘는 x는 이 함수 y는 fx라는 것은 x는 a에서 뭐한다? 불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미트 x는 a로 다가섰을 때에 fx의 값은 존재한단 말이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3일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해요. 그 다음에 a에 대응되는 뭐의 값도 함수 값도 뭐한다? fa는 5다라고 이렇게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x는 a에서 뭐한다? 불연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말을 쓴다고? 불연속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소리예요. 연속이지 않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바로 이 놈의 값이 이 놈이 어디에? 여기에 딱 이 놈을 메워주면 뭐가 된다고? 바로 이것도 3이 되므로 x는 어디에서? a에서 x는 a에서 뭐 한다고? 연속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림,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함수의 모든 그림, 혹은 여러분 분수함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분수함수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만 제외하면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한다?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극한값이나 연속은 뭐일 때가 중요하다는 소리니? 경계,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이 서로 뭐하냐? 일치하는가?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함수값이 존재하는가? 극한값,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경계, 오른쪽과 왼쪽 그 경계의 값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은 뭐밖에 없냐? 절대값 그림밖에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그림일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지죠. x가 뭐 a보다 작았을 때는 뭐 x 빼기 3b라는 그림으로 하고, x는 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2x의 제곱 더하기 뭐 3x 플러스 1로 문제를 풀 수.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주어졌으면 뭐일 때가 중요한 거야? a일 때가 중요한 거지. 이 경계 왼쪽은 이걸로 하고 오른쪽은 이걸로 했어. 그 값이 서로 뭐한다? 뭐 일치한다. 뭐 이렇게 놓으면 뭐 b의 값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지.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경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 중요하다 이런 소리예요. 한편 두 번째, 뭐 이때까지 여러분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얘가 3이고 얘가 5라고 칩시다. 왼쪽은 일반적으로 작고 오른쪽은 큰 값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열린 구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오픈 인터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이것을 개구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한다? 개구간, 열린 구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구간 혹은 닫힌 구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폐다라는 말은 닫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지금 그러니까 이 위에 그림은 어떤 소리냐면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반 닫힌 구간 혹은 반 열린 구간 뭐 마음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2, 5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말이니? 어떤 x가 2보다 크거나 하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의 뜻이라.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어이, 이건 x, y의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x의 무슨 값을 말한다고? 정역의 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라고. 범위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그런 말들이 지금 나와야 있을 거죠. 그렇죠.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수학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 이때까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3, 5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3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3에서의 뭐한다? 연속이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고. 왜냐하면 이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가 다 어떻게 생겼냐? 다항함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항함수는 어쩐다고?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여기다 써드릴까요? 뭐한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연속이고 연속이란 말은 이제 배웠잖아요. 연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는 걸 말한다. 연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그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말한다고. 연속은 뭘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다가서는 값과 뭐한다? 실제의 값이 함수값이 일치하는 것을 연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다음에 연속성을 따지시오. 그럼 뭐만 따지면 돼? 다가서는 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따지면 된다. x는 3에서 연속이다. 무슨 뜻이라고? 이런 뜻이라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섰을 때의 값과 f3이 일치하는 거 이거 따지는 거라니까? 이것이 만약에 성립하면 바로 뭐한다? y는 fx라는 이 식은 바로 x는 뭐한다? 3에서 뭐한다? 연속이다 이런 말을 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x는 3에서 연속인가? 라는 말은 이 뜻이라. 왼쪽에는 무슨 뜻이고? 극한의 x는 3에서의 극한의 뜻이고 오른쪽은 3에서의 뭐한다? 함수값을 말한다. 5에서의 연속성을 뭘 따지는 거라고? 5의 극한값과 5의 함수값이 일치하는가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내용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일단 다항함수는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과 연속이라는 놈이 언제나 존재한다. 사실은 미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분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미분에서 시험 문제 맨날 나와요. 맨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분수함수는 어쩔까?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성이 존재하고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예. 분수함수는 어쩐다고?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은 죄야. 모든 지점에서. 예. 세 번째, 무리함수는 어쩐다고? 무리함수는 어쩐다고? 루트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무리식이 되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루트하는 값이 음수인 숫자를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다니까. 있는 것만 그냥 생각하는 거지. 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우스 같은 경우는 어쩔까? 가우스 함수. 자, 예를 들어 이런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직선.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어디? 모든 정수라는 이런 지점에서 뭐가 되더라?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고 불연속이고 미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만약에 절대값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절대값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림이 이게 0일 것이고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도 0은 갖다 대면 0,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어때요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연속이 되지. 하지만 이제 미분 여기에 오른쪽의 순간기울기는 1이고 왼쪽의 순간기울기는 -1이거든요. 아니 이거 오른쪽은 y는 x가 되고 왼쪽은 y는 -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0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27페이지를 보시면은 다 보세요. 151번, 152번 다 뭐지? 왼쪽과 오른쪽이 어쩐다? 함수의 그림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알아서 따지면 되고 49번, 50번은 어쩐다는 소리니? 49번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건 뭐지? 함수값과 극한값에 대한 이야기겠지. 내용 이해됐습니까? 네. 생각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역시 자, 우리 극한의 성질에 뭐가 있었지? 자, y는 fx라는 어떤 식이 있고 y는 gx라는 식이 있었어. 그런데 둘 다 x는 a에서 뭐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이 fx하고 gx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새로운 이 hx라는 함수 또한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단 나누기 할 때 0으로 나누는 건 제외한다. 이 말을 내가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나는 두 번째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연속성에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면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y는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두 개의 함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새로운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함수를 hx라고 한다면 이 hx 또한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이거야. 단 나누기 할 때 뭐 0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뭐 이것도 역시 성립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극한하고 연속을 지금 똑같이 지금 이렇게 잡아 빼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좀 잠깐 보시냐면 28페이지를 보세요. 28페이지 2-3번을 쭉 가보십시오. 제일 위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인지. 제가 했던 말이 연속이긴 하겠지만 읽어보시라고요.
다 읽어봤습니까? 예. 좋아요. 자, 이제 2-4번하고 2-5번에 자, 이론 설명만 남았습니다. 자, 2-4번은 뭐라고 좀 돼 있나요? 최대, 최소의 정리 이런 소리예요. 예. 최대, 최소의 정리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폐 구간 AB에서 어떤 함수가 만나 연속일 때 연속이 돼야 됩니다. 연속일 때. 그러면 연속이 돼버리면 뭐 어떤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게 무슨 구간이라 그랬지? 닫힌 구간이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 예. 여기가 A, 여기가 B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 예. 따라서 이럴 때는 반드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최대가 될지 아니면 이게 최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값은 반드시 존재하고 최소값도 얘가 최소가 될지 아니면 얘가 최대 최소는 누구의 값을 말해? y의 값을 말하는 거야. y의 값을. 예. 이 최대 최소의 값은 뭐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근데 기본 원칙이 뭐가 돼야 돼?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폐 구간 A, B에서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될 때 그렇다는 소리야. 연속이 될 때. 선생님, 그러면 물론 여기가 안 들어가고 여기가 안 들어가면 당연히 이것은 여기가 최대일지 여기가 최대일지 여기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을 거 아니에요. 최소는 얘보다 얘는 더 작으니까 확실히 최소값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언제나 있다라고 나는 사실은 계산해 보기 전에는 뭐 한다? 알 수는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항상 성립한다고? 폐 구간 A, B에서 어떤 그림이 어쩐다? 어떤 식이 연속일 때마다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을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커지다가 작아지는 이런 지점을 이런 점을 바로 극대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극대점. 그 다음에 작아지다 커지는 이 y의 값을 물론 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x의 좌표, y 좌표 이렇게 써줘도 괜찮은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소점 이 점을 극소점 이렇게 예. 뭐라고 한다고 여기를 극대점 여기를 극소점 극대점, 극소점은 여러 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최대 최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건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5번으로 갑니다. 수능 시험에 가끔 나오는 아주 불쾌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적분 할 때 이게 뭐하고 헷갈리냐면 이 사이값의 정리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평균값의 정리를 막 헷갈립니다. 평균값의 정리하고 사이값의 정리는 전혀 다른 건데 막 헷갈려요. 하도 이제 이것저것 배우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물리를 배우든 뭘 배우든 그림 정리하고 스토커스 정리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다 보면 그놈이 그놈 같고 나 뭘 배웠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y는 fx라는 어떤 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폐 구간 A, B가 이렇게 존재해요. 뭐가 존재해요? 폐 구간 A, B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폐 구간 A, B에서 어떤 식이 뭐가 되냐고? 어떤 식이 연속이야. 뭐가 돼야 돼? 연속이야. 자, 그다음 이거 좀 봐보세요. 이놈의 값은 당연히 뭐라고 물론 이 식이 y는 fx니까 이 값을 뭐라고 하겠지? f y의 값을 f a라고 하겠지. 그다음에 이놈의 값을 뭐라고 하지?
F 당연히 B라가 되지. 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 FA가 FB가 서로 달라. 같으면 안 됩니다. 네. 같으면 이게 뭐 누구의 정리라고 하더라? 또 같으면 로울의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울의 정리. 나중에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이값의 정리하고 로울의 정리가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어쨌든 간에 이게 봐보세요. FA하고 FB하고 FA와 FB가 이제 어때야 돼? 연속이고 폐구간 AB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 Y는 fx가 뭐가 되고 연속이고 지금 이건 지금 제한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FA와 FB가 서로 다르고 그러면 FA와 FB가 서로 다르니까 뭐가 돼? 이 사이에 있는 값이 FA, FB는 누구의 값을 말하지? Y의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Y의 값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K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러면 이 K에 대응되는 이 값, 어떤 C, 어떤 이런 C의 값, C1, C2, C3 이런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사이값의 정리예요. 뭐한다? FA보다 크고 FB보다 작은 혹은 FB보다 크고 FA보다 작은 이 K에 대응되는 뭐한다? X의 값이 어디에서? 개구간 AB에서 어디에서? 개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선생님 그거 왜 배워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거 왜 배워요?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식이 이런 식이 있어. 자, 이게 A야. 이게 B야. 이게 B야. 이게 Y는 FX야.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X축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는 뭐가 되고, 자, A에 대응되는 Y의 값은 뭐가 되고, FA인데 이 FA는 무슨 수가 될 거고, 0보다 작을 거고. 그 다음에 B에 대응되는 Y의 값, 즉 FB는 지금 무슨 수가 되겠지? 0보다 큰 수가 되겠지? 네.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니까 0이다. Y가 0이다라는 축에 대응되는 이런 C는 개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이 C는 뭐가 되지? C를 뭐라고 하지 수학에서는? 근이라고 하지. 근. 아니 어떤 식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근, 해, 답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예.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뭐한다? 개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뭐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FA 곱하기 FB가 무슨 수? 음수이냐? 이게 중요하다. FA 곱하기 FB가 무슨 수가 되면? 음수가 되면 뭐한다? 개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어떤 실근, 그게 뭐 C가 될지 어떤 값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가 아니라 X가 그럼 X를 근이라고 할 때 너는 Y를 근이라고 그래? 아니 너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 빼기 2는 제로 이것의 근 20과 0이라는 놈이 만나는 이 X의 값을 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 근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예.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100%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원래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뒤쪽에 30페이지부터 이제 한 문제 풀어주면 돼요. 나는 한 문제 풀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2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27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네.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
뭘요? 안 하고 가시려고요? 네, 그러네요.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열심히 잘 안 되면 답안지를 봤어라도 문제를 내가 진도를 나가면 되는데 나가면 계속 모르는 게 쌓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답안지를 보시면서 27페이지하고 29페이지의 문제들을 지금 20분간 풀고 다음 시간 언제? 금요일까지.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반드시 풀어오도록 하십시오. 금요일에 못올 것 같아. 너 참 그 이야기지만 너 금요일로 왜 무슨 일이야? 그 교회 일정이 생겨서 1박 2일 하고 언제? 그래서 언제 갔다 언제 와? 이번 주 금요일에 가서 이제 토요일에 온 토요일 몇 시쯤에 와? 또한 끝나면 4시 반. 그러니까 이 학원에 몇 시 정도 올 수 있어?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돼. 수업 안 하면 안 돼. 아니면 내일 목요일 개학식이거든요. 내일 10시 반에 끝나요. 아침에? 네. 학교가? 계약식, 방학식. 내일 방학식이야? 방학식. 그러면 내일 하자 우리. 지원. 왜? 너 내일 또 어디로 도망간다고? 제가 했었을 게 싫어. 제가 지원. 까부지 말고 내일 하자니까? 예. 고맙다. 아니 어차피 해야 돼. 안 하면 너만 손해지 뭐. 전화해서 뭐. 내일 그러면 17일 날 내일 또 방학이야. 그렇게 빨리 해? 네. 난 다음 주에는 할 줄 알았더니 빨리 하네. 내일 16일에 해요. 내일 그러면 16일 날 네. 끝나자마자. 빨리 해버리자. 빨리 11시 반 할까? 상관없습니다. 11시 반 어때? 11시 반 12시 1시에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11시 반이요? 10시 반쯤에 끝난다며. 예. 그러니까 11시 반에 오면 되지. 아니면 끝나자마자 오든가. 끝나자마자. 네, 끝나자마자. 근데 끝나자마자 오는 게 몇 시인지 11시 정도 되겠어? 네. 그러면? 넉넉 잡아 11시. 그러면 11시부터 나 11시 정확하게 올 테니까 저기 빨리 오면 저기 어디야? 저기 가가지고 잠깐 쉬어다. 네. 돌자. 편의점에 잠깐 쉬고 밥 좀 뭐 사먹던가 아무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내일 몇 시냐면은 11시에 네. 11시에 수업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일 날 하던 수업을 19일 날 이번 주만 할까? 아니면 18일 날 늦게라도 할까? 빨리 너가 정해 너가. 왜냐면 지원이 하고 나하고 맞출 테니까. 너는 뭐가 있어? 너 나중에. 그러면 토요일 날 해버리고 쉬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은 일요일 날 하든가. 그럼 너 알아서 해. 토요일에 5시 할래? 일요일에 5시 할래? 토요일? 토요일 5시. 토요일 날 5시? 그러면 내일 11시 하고 토요일 날 5시 하고 이렇게 수업하고 이거 오늘 하는 거 내일까지 문제 풀어오셔야 돼요. 예. 이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 이놈들아, 선생님 가르치는 거 딱 보면서 내용만 이해하면 되거든. 이건 새로운 무언가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야. 배우는 건 적단 말이야, 오히려. 정확하게 구분만 할 줄 알면 돼. 이게 훨씬 더 이때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함수를 계속 배웠잖아, 수원까지는. 지금부터는 배웠던 함수를 뭐 하면 돼? 이제 이해를 하면 돼. 분석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배웠던 애들은 지금까지 2학년 2학기 때 거의 다 1등급이 나왔어요. 안 나온 애들 거의 없어요. 진짜 공부를 아예 안 한 애들 빼놓고. 근데 그런 애들은 결국은 다 그만두게 되더라고. 2학년 중간고사 때쯤 되면 다 이제 선생님 안녕 갈게요. 왜냐? 수학을 도저히 못 알아먹거든. 이제 그때 이제 막 이만큼 이제 쌓여가지고 수학을 이제 못 가르친다고 이해를 못해.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 조금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내일 11시입니다. 지금 빨리 연락 공부 좀 하십시오. 고맙다, 제가.